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13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서 다시 또 2단계가 발동이 되어서 참 이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서로 힘든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덧 한 학기도 다 끝나가는 이 분위기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휴강했던 그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업할 시간이 별로 이제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시간까지 한번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니까 이 졸업을 하면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업하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공인중개사법 제26조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표준 양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거래계약서를 쓰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뭐 서로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5년간을 보존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배웠고, 이제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일단락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하면은 이 수업을 더 재밌고 여러분이 이해가 잘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 나머지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출하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하겠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으시고 그걸 감안해서 제가 다른 거 수업에 대한, 이거는 오늘 수업한 내용의 중요한 것들은 교재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말고사에. 여러분 오늘 이 수업한 내용 잘 이해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문자나 또 전화를 주시면, 또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법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당초에는 계약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다 한테 지금 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기에 이 부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경험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으리라 보고, 또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도 보시다면 부동산 계약과 관련돼서 이 계약은 무효야, 이 계약은 취소야, 이 계약은 해약이야, 이 계약은 해제야, 이 계약은 해지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그 말인데 같은 말인가요? 그 말이 이 계약은 무효야, 이 계약은 취소야, 이 계약은 해제야, 이 계약은 해지야, 이 계약은 해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그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은 또 실제 이루어진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전화 통화 속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다 어쨌든 계약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해지가 되든 어떤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잘 모를 때는 어쨌든 계약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계약이 해제에 대한 내용과 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이 무효다, 계약이 취소다, 이 내용이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어떤 게 해제가 어떤 사례에 있을 때 이 계약은 해제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해지입니다. 그 어떨 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 어떨 때 이 계약은 취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다 틀립니다. 그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틀린 걸 모르고 그냥 무효입니다, 해제입니다, 취소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심지어는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오늘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배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어떤 계약 작성하면 A와 B, 매도인이 A고 매수인이 B예요. 그러면 이제 중개인 C가 연결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이 계약을 이제 매도인 매각하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중도금을 안 주거나 잔금을 안 주면서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줬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을 이루어진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 이게 해제냐, 해지냐, 무효냐, 취소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지 이 모든 거를 다 하기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모든 걸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약에 대한 해지, 무효, 취소. 사실 이 계약에 대한 해지, 무효,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부동산 계약론을 강의할 때 수업을 진행하면 이제 변호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이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할 실권 약관이라든지 또 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어떤 실제 사례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마저도 무효인지 취소인지 해지인지를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런데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거나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그런 이행지체가 되었을 때 이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이행지체,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이때 매도인은 이 계약 체결된 거에 대해서 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해제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중간에 중개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흐름을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 이후에 어떤 내가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서 내 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이루어졌는데 매도인이 어떤 상황 변경이 돼서 계약을 안 하고 싶어요. 매수인은 계약금도 냈고 중도금 날짜에 내겠다 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고 난 이 계약을 당신하고 하고 싶지 않아 부분에 대해서 이 또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럴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 체결한 것이 주장할 수 있는 게 계약 해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수인은 정말로 이 계약을 자기는 끝까지 가고 싶어. 근데 매도인이 안 오겠대. 뭐 손해배상을 주고 막 이러면서도 안 오겠다고 계속 주장해.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끝까지 가고 싶어. 그럴 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계약을 끌고 가야 하는지 사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 가지 계약 해제와 해지 무효 취소 중에서 오늘은 이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약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데 실권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졸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지금도 최근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벌어졌는데 이 내용을 잘 알면 여러분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주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서 허다못해 밥이란 한번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수업에 그 파워포인트에는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 반디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자료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영상 자료를 못 보내드리는데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평당 100만 원씩 해서 1000평에서 10억을 이제 팔았는데 팔 때는 자기 잘 받았다고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근데 팔고 나서 중도금을 중도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주변 환경이 변해가지고 막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140만 원까지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4억이잖아요. 그럼 4억이 늘어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4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업자한테 전화합니다. 자, 내가 이 계약을 한 거, 나 정말 주변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땅값을 더 준다 그러는데, 나 저 사람과 계약한 거, 나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계약서에 그 2배를 물면은 내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계약금 받은 거에 2배를 줘도 1억을 받았으니까 2배면 2억인데 근데 2억을 줘도 140만 원에 하면 2억이 나한테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도 난 2억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겠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중개업자가 매수인한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이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2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 10만 원만 더 내고 해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손해 계약을 해지 안 하고 110만 원에 계약하는 걸 해가지고 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매도인은 이제 어쨌든 20만 원을 손해배상을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그냥 10만 원만 더 받으니까 1억을 더 받은 거예요. 당초보다 1억을 더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매수인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10만 원을 더 줬어도 1억을 더 줬어도 나는 만족한다 하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 처리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매수인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이 부분에 진행을 할 때는 사실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돈의 2배를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따 다시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 부분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부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게 이제 이행지체인데 이행지체가 이루어져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합의가 안 되면 법정 부분인데 법정에서는 법으로 할 때는 이 부동산 계약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어서 아까 같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매수인이 그걸 거부하면 해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나는 당신한테 이 부분을 주겠다. 심지어는 공탁을 걸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공탁을 딱 걸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하면은 그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계약이 추가적으로 돈 안 주고도 이 부분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런 돈을 쓸데없이 준 거죠. 이 부분이 또 하나 사례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매도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계약을 하고 난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이제 안 내고 있다가 어느 시점 지나서 찾아가서 했더니 중도금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중도금을 내가 줬으니까 뭐 그걸 다 주든 안 주든 중도금을 일부 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계약을 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나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하고 질질 끄는 것 속에서 중개업자도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매도인도 끌려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자, 중도금을 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중도금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자 언제까지 너 중도금을 낼 거냐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래서 그 날짜까지 만약에 중도금을 안 내면 이 계약은 해지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줘라. 그러고 해서 딱 해서 그 날짜 안 되면 이제 최후 통보라고 해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서 한번 보내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그 사람이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일단 통보는 그거는 손해배상조로 내가 몰수하겠다 하고 정해주면 그 금액이 크면은 상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서 더 달라 그러면 주면 되고 최소한 10%나 얼마든지는 손해배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계약을 이 법적인 절차에서 해지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해서 정리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을 이루어질 땐 서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 근데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때 어떤 계약에 대해서 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건지에 따라서 이게 해지냐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제권인데 해제가 뭐냐? 여기 보시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금 얼마에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근데 중도금을 줘야 할 시점에 중도금을 안 내거나 잔금을 다 받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안 줘.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중도금을 줘야 할 시점에 중도금을 안 주거나 잔금을 줘야 할 시점에 잔금을 안 내면 채무 불이행이고 매수인이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안 줘.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죠. 이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부동산 계약의 해제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한 거, 중요한 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됐는데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채무불이행이 뭐였어요? 내가 이행을 해야 할 그거를 이행을 안 하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일 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은 중도금을 줘야 할 시점에 중도금을 안 내는 거, 잔금을 줘야 할 시점에 잔금을 안 내는 거,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입금하고 잔금까지 줬는데 소유권 이전서를 안 주는 거,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런 채무불이행이 발생이 됐을 때 이를 이유로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거로 하는 거,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해제인데, 이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요.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채무불이행이 일어났어.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래 매수인 입장에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 계약서에 있는 대로 나 그냥 그만큼 포기할 테니까 이 계약을 해제합시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때 그래? 뭐 당신이 해제하면 나도 해제를 해줄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건 약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례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속에서 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매수인한테 이 계약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손해배상 쪽으로 당신이 나한테 준 거에 2배를 줄 테니까 서로 합의합시다. 이랬을 때 매수인이 그래?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그럼 이거 안 사. 그리고 좋다. 우리 계약 서로 없던 걸로 합시다.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 이게 바로 합의해제입니다. 이런 거를 약정해제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법정해제권이 뭐냐? 법으로만이 이 부분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법정해제권이에요. 법정해제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입니다. 이행지체가 뭐냐?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과 잔금인데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채무불이행인데, 이 채무불이행에는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에요. 이 부분이. 그럼 이행지체는 뭐냐? 정해진 기일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이행지체고, 보통의 이행지체 시 채권자는 상당기간 최고 후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인데, 일단 이행지체의 정의가 뭔지, 쉽게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정해진 기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못했어. 그럴 때 그 이행을 못하는 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그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바로 이행지체고, 이 이행지체가 이루어질 때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사람이 중도금을 못 냈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뒤에 이제 그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최고 후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중도금을 안 냈거나 잔금을 안 냈어. 잔금을 또 다 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서를 안 줘. 이행지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거나 어떤 부분을 봤는데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채고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채고를 합니다. 이제 채무 통첩이라고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기간을 주고 채고를 하고 나서 그 채고가 했는데도 그에 이행이 안 되면 그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행불능이 뭐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이제 그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 특수한 경우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행불능까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이행지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행지체가 됐을 때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돈을 안 내니까 뭐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의사표시를 해야 돼. 무슨 의사표시로? 최고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봐요. 이게 이제 최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이후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법정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해제가 뭔지, 그리고 약정해제가 뭐고 법정해제가 있는데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이행지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때는 내가 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쉽게 해서 최고에 대해 너 언제까지 이 정해진 금액을 안 가져오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한다 하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까지 여러분 보시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손해배상의 청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됐어. 근데 상대방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이행지체를 해. 중도금을 안 내. 그래서 중도금을 안 내거나 잔금을 안 내. 그래서 이제 계약을 너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다 통보를 했는데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사실은 이행을 안 한 날부터 해가지고 이 계약은 법정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후에 자 이래서 네가 언제까지 내가 보내라는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계약한 이 계약은 이날째로 모든 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하고 딱 통보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부분은 그 사람은 이후에 어떤 부분을 요구해도 이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요런 절차를 아시고, 또 이거는 이제 해제를 이제 매도인이 해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매도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각 시점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인은 이 계약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 근데 매도인은 저쪽에서는 계약 해제에 대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발생이 됐는데 내가 저쪽이 채무불이행이 됐어도 나는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이거를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채무불이행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해제다. 이렇게 주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나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어도 난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 부분에 지금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데 정리된 데까지 이 돈을 가져와라. 난 이 계약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 계약은 매도인한테 내가 당신한테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계약은 해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통보를 보내도 이 계약은 해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팔고 싶지 않겠죠. 다른 사람한테 하면 더 받으니까.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걸 사고 싶어. 그래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난 당신하고 계약 안 하겠어. 그리고 그 계약서에 있는 2배의 위약금, 계약금의 2배를 내가 줄 테니까 이 계약을 해제하자 하고 통보를 와요.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 아니다. 나는 이 계약을 할 거다. 그리고 당신하고 이 계약을 할 거고 중도금, 잔금을 내가 다 당신한테 입금시키니까 소유권 이전서를 줘라. 근데도 매도인이 나는 당신하고 계약 안 하고 나 당신과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의 2배를 공탁을 했다. 그래서 난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하고 서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있고 중도금과 잔금을 준 시점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서를 안 주는 게 뭐예요? 이행지체지. 그죠? 안 주는 게 이행지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근데 매수인이 해제 의사가 없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도금과 계약금, 중도금 다 줬으니까 난 계약을 법정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지에 있지만 난 이 계약은 해제를 안 하고 이 계약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 이래서 나는 이쪽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왔는데 나는 계약 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다 줬는데 얘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서를 안 준다. 나 소유권 이전서를 청구를 한다. 그리고 소송을 내면 그는 바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여기 뭐 되게 사실 이게 긴 내용인데 지금 이제 짧게 지금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는데 이에 채무 불이행을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계약 그 부분이 바로 부동산 계약의 해제입니다. 근데 해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후 수업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 해지, 무효, 취소 참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부동산 계약의 해제가 뭔지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나중에 기말고사 때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올 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수업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